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테마록입니다. 테마는 사기다, 연기다. 절대 연출이 아니거든요. 칼 들고 죽인다고 정말 미쳤으니까. 목소리가 변하거나 눈빛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브라저 팬티까지 다 벗고 나하고 자자, 나하고 자자. 영가의 혼이 있기 때문에 배에다 손을 댔을 때 귀신이 잡히니까 금강절을 쓰시기도 하고 강제적인 압이 들어간 거고. 장군 칼을 들고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귀신을 찢어요. 사람 타는 냄새가 나요. 언제부터 무당이 저렇게까지 했냐. 오바됐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 신령님에 대한 술법이나 도술로 귀신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가. 이래도 안 가. 거짓말하는 거 못 참아? 가자! 무릎에 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귀신 노래 전문가 안예은님과 함께 귀신이 있다는 걸 또 증명했잖아요. 맞습니다. 귀신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만큼 절대 안 믿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마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봉한 영화 검은 수녀들과 테마록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테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무당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나 싶었는데 테마를 가짜라고 의심하는 시선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귀신병 걸린 환자들을 40년 동안 만나봤잖아요. 답답하고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테마의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답답한 걸 넘어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맞아요. 지금부터 저희 무당들의 경험을 토대로 테마가 가짜라는 논란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서클 테마록 제1장 테마 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마를 쇼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픈데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는 겁니다. 굳이 무당을 찾는다?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 안 가본 게 아니라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서 결국 무당을 찾는 거거든요. 병명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그 원인은 귀신입니다. 귀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이 사례자들을 보면 의학으로 말하면 분열증, 감박증, 맞아. 조현병 조현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개를 보면 안에서 배가 뭐 꿈틀거린다든가 귀신이 자기 앞에 눈에 보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 그 아픈 고통이 뭐라고 표현 딱 하기가 애매모호하게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보면. 맞아요. 가다가 픽픽 쓰러지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겉으로 봤을 땐 너무 멀쩡한데 사람이 말을 하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붓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짱한 정신으로 왔어요. 근데 법사님이 법문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난동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술주정뱅이? 이게 씌여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테마를 해놓고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그냥 괜찮아 보이고 그냥 이 사람은 심적으로만 괴로워 보이는데 막상 솔루션을 하고 테마를 했을 때는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뭔가가 그렇죠. 튀어나와서 맞아요. 굉장히 이상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는 아파서 오셨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오셨든 무속인에게 어떤 테마나 태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 게 많이 또 사라지고 자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저 경험을 했던 게 걷지를 잘 못해서 여자분이 이렇게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나중에는 테마와 어떤 집안의 동토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하고 나서 나갈 때는 좀 훨씬 편안하게 이제 치료를 받고 걸어 나가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봐도 믿지 못하고 테마를 쇼로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테마 의식에서 보이는 사례자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테마할 때 목소리가 변하거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등 변화를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제작진이나 무당이 시켰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무속 콘텐츠를 보시고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저희는 절대 연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밤이 되면은 온 식구들이 문을 다 잠그고도 위에다 철사를 감고 잘 정도로 칼을 들고 나대치고 가위, 연장 뭐 이런 거를 무기를 들고 나대치던 사람이 솔루션 테마를 하고 난 뒤에 멀쩡해지니까 그 부분은 이게 연기다, 쇼다, 뭐 아니면 뭐 짜고 치는 고소톱이다. 우리 고소톱 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살해자를 그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분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했던 박씨 살해자분도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었던 분도 계셨는데 빙의적인 치료도 완벽하게 됐지만 심적인 안정도 다 찾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거짓이고 연기다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연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남자분인데 그것도 덩치가 엄청 컸던 여자가 빙의가 돼서 여장하고 막 화장하고 매니큐어 바르고 퇴마되고 본인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후에는 그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내 정신이 오고서? 내 정신이 오면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어릴 적에 이렇게 신을 받아서 모시고만 있다. 그래서 태송 아닌 태송을 했고 신으로 알고 있었던 오인의 영가들을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지금은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테마가 쇼라고 더 오해하는 세 번째 이유는 빙의된 살해자와 무당이 대화하는 것 때문인데요. 과거에 유명한 테마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군인 귀신에 빙의된 살해자가 막상 군가를 부르지 못하면서 아 역시 쇼다, 연기다라는 논란이 더욱더 가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대화하는 게 쇼가 아니라는 증거가 테마할 때 보면 정말 귀신만 아는 얘기를 살해자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상황에 누구누구 죽었는데 누구 죽은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테마를 하다 보면 우리만이 아는 기운이 있잖아요. 동생이 죽었잖아, 뭐. 누구 오빠가 죽었잖아, 그거 나와. 누구 엄마가 자살했잖아, 너 엄마가 나오는 중이야. 네 형제가 어려서 죽은 게 있다 하더니? 네, 유산했어요. 그죠? 사고로 죽은 사람. 우리 아빠요. 그렇지, 아빠 나온다. 그게 어떻게 쇼가 되나?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특이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잡히기도 하고 어떨 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않는 부분, 조상님이 실려서 이렇게 딱 말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 가족들이 좀 놀래기도 하고 이거는 말하지 마세요 막 이러게 감춰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2층에 앉아가지고 문턱에 걸쳐서도 왜 죽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맞아. 물어볼 때 이 얘기는 이 친구만 아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굿할 때 테마를 할 때 읽어낼 때는 아마 이 살해자의 마음적인 것까지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조상님을 모시는 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살해자가 있는데 이 살해자한테서 이 조상님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 조상님이 내 몸에 접신이 돼서 개명을 했는데 본명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친구가 나 사실 내 이름 누군 줄 알지? 옛날 너 동창 내 뭐 예를 들어 지영이잖아. 맞아. 지영이 너구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퇴마돼서 나가는 그 이 홀령이 자기와 이 살해자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나갈 때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놀란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정말 퇴마가 됐는구나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테마가 쇼가 아니라는 증거는 서클 솔루션 영상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살해자들이 테마 받을 때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해요. 외동딸인데 아들은 외도 이제 수위가 있고 아버지든 오빠든 뭐 남자만 보면 브라저 팬티까지 다 벗고 나하고 자자 이러고 딸도 나이가 20살인데 우리가 테마를 하고 딸이 멀쩡해요. 완전 시집가서 애기도 둘 낳았는데 본정신이 돌아오니까 그거를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귀신 노름을 하게 되면 귀신의 장난으로 사람 자체가 로봇은 한 가지로 움직거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친 사람들은 알아요. 아주 미친 사람들은 본인이 했던 일을 전혀 모릅니다. 맞아. 솔직히 반 미치면 홀 벗고 다닐 수도 없고 부모한테 삿대질하거나 욕할 수도 맞아요. 없고 칼 들고 죽인다고 할 수도 없는데 정말 미쳤으니까 내 기억을 다 맞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완전히 신에 확 씌어버리면 칼 같은 점이 막 나갈 때도 그렇고 막 공수가 쏟아져 나갈 때도 그렇고 돌아서면 우리 기억 못해요. 기억 맞아요. 못하죠. 저는 이게 우리가 상대하는 것도 영이고 그렇죠. 손님들이 빙의에 걸려도 영이니까 뭔가가 있다면 확 감겼을 때는 그 순간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살해자들 말고 진짜 앞세워서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 친엄마가 제 진접구슬 할 때 오세요. 엄마도 당신의 엄마가 무당이셨으니까 네. 기운이 있잖아요. 그 직성을 털어드린다고 쾌자를 딱 입히고 선앙대 하나 들려가지고 징장구를 치면 나 못해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엄마한테 이런 걸 시켜 하다가 징장구가 딱 쳐가지고 이제 뭐가 확 와버리면 막 장군 칼을 들고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요.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나보다 허리를 더 잘 꺾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뭐 한 거야? 나 왜 이래? 이런다고. 근데 엄마 기억나? 그러면 기억이 안 난대요. 맞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맞아요. 혼과 혼이 다르니까.
라디오로 따지면 주파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쵸. 인간의 혼이 있고 죽은 영가의 혼이 있기 때문에 이 교차점에서 거기서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도 안 한 것 같고 전혀 모르는 행동인 것 같고 저희도 처음에 신받을 때 이 내림을 할 때 접신을 하게 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 했지? 뭘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차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 않나. 시청자 여러분, 테마가 쇼가 아니라는 저희의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셨나요? 그런데 테마에 대한 오해는 시청자분들과 같은 일반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록 제2장, 테마를 부정하는 무당들입니다. 무당 중에도 테마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저도 같은 무당으로서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일부 무당 중에는 무당이 언제부터 테마를 했나 테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마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뭐 조상을 풀어서 한 풀어주면은 테마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당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 또한 이제 같은 테마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테마라는 거는 조금 강압적인 신령님에 대한 술법이나 도술로서 그쵸. 그 길을 인도를 해서 꺼내는 그런 역할의 이제 일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통 오리지널 샤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무당이 저렇게까지 했냐, 옛날엔 저렇게 안 했다, 옛날에 난 징빵맹만 갖고 와가지고 동동동 치면 다 해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현재 테마라는 과정이 굉장히 오바됐다, 그런 거 없다, 그런 신명 없다, 아예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부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그런 사례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치유되시는 분들. 그렇죠. 또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테마가 있었어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테마라는 단어를 안 썼지. 안 쓸 그치. 뿐이지. 귀신 쫓아낸다. 귀신을 가두는다. 귀신을 파묻는다. 귀신을 불태운다.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애동 시절에 이렇게 위에 선배님들 할 때는 가마솥 뚜껑을 장작불을 이빨 떼가지고 그 뚜껑을 그 안에다 넣고 떼요. 그러면 노쇠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겋게 벌겋게 달죠. 달아올라요. 그러면은 인명 말하자면 나팔대를 잡아가지고 그 노쇠 위에다가 찢어요. 정말 종이를 태우는데도 사람 타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요만한 단지에다가 제떡을 해가지고 다 놓고 귀신을 유인해서 그 단지 안에다 가뒀습니다. 가다가지고 제떡을 위에 덮어갖고 맨 새끼를 12발 꽈서 그 단지를 감아서 경문을 애우면 그 단지가 혼자 온 방 안을 굴러다녀요. 또 너무 심한 귀신은 이제 무당이 싫어가지고 산나무에다 갖다 묵습니다. 산나무하고 접시는. 거기 일명 테마입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배에다 손을 댔을 때 귀신이 잡히니까 그 귀신을 잡아내는 거고 맞아요. 눈을 쳐다봤을 때 눈에서도 뭔가가 용수둠을 치니까 우리가 잡아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 따라서 지금 오면서 무속인들이 이런 기운들을 잡고 테마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귀신에게 소리도 지르고 위협감을 주는 등 다양한 귀신에 맞춘 방법으로 솔루션을 진행하는 건데 예전에 그런 강한 테마 방식이 어디 있었냐. 테마 방식까지 의심하는 무당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테마를 하면서 금강절을 쓰시기도 하고 부엌칼로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손님들한테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를 구술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할 때 이렇게 강하게 소리를 구력으로 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장군님 실릴 때도 소리 이프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신의 원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모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강하게 안 나가려는 영가들이 있어요. 맞아요. 자살기, 수살기 등 네. 진짜 끝까지 막 안 나가려고 눈을 막 불하려 가면서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게 저는 신령님들이 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에 씌었으니까 무조건 강하게 막 무조건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다만 무당의 입에는 살이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근데 빙의가 되신 분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정말 막 불호령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강하게 해야 될 만한 사례자에게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 불호령을 많이 하는 무당이 평소에도 막
또라이처럼 부르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그 퇴마하는 순간만 보면 정말 무당 선생님의 눈빛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바뀔 만큼 정말 그게 진짜 신의 원력이나 그쵸. 도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봐도 살해자지만 너무 턱없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보이는 분한테 뭐 우리가 욕을 하진 않잖아. 달래야지. 그때는 달래고 네. 또 얼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그럼요. 경우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테마를 할 때 불호령의 걔도. 1인자. 이렇게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야 정신 차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정신 차리라고 그러마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무속인들이 테마를 할 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과 그 살해자한테 있는 귀신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태권도를 해도 기압을 으악 하고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왜? 정신 집중, 모든 기운을 다 갖고 오냐 니하고 나하고 오늘 한번 붙어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짐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대도 않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빙의돼 있는 이 살해자의 그 고집도 꺾어야 돼요. 맞아요. 본인도 나가라고 하세요. 본인도 자꾸 절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그냥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하게 있으면 이게 합이 안 맞단 말이에요. 테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막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이 살해자의 맹하게 풀려있는 의지 없는 약함, 이거를 다시 다잡아주기 위해서 정말 또 호령을 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당이 혼동하는 건데 이 테마와 천도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마할 때 귀신을 빼서 저승으로 올려보내니까 천도와 의미가 같다고 본다는 건데, 선생님들은 테마와 천도가 같다고 보세요, 선생님? 아닙니다. 테마는 네. 말 그대로 귀신을 빼내서 어느 귀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도를 하는 거건데, 천도는 맞아. 조상님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주는 우리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 많은 분들을 정말 편한 데 가서 너무너무 이승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저승에 가서 편안하게 계시고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길을 인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테마하고 천도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테마할 때 보면 뭐 나와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래는 그 말 때문에 아마 테마를 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빙의가 걸린 분들이 손님으로 가면 그 무당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누구누구가 천도가 안 돼서 그래. 그분을 천도제를 하면 너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걸 또 반대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는 귀신을 뺀다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지. 가둬버리고 빼내고 이런 의미의 이제 살해자와 빙의가 되고 접신이 된 잘못된 영을 분리를 해서 이제 영과는 영가대로 산 사람은 산사대로 우리가 분리를 시켜주는 게 맞아요. 사실은 테마고, 천도는 사실 뭐 자리거진 진옥이 진진옥이처럼 타자상도 봐드리고 저승으로 거의 모시고 가라고 말 그대로 그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닦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는 어떤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자식들이 할 수 있는 큰 효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무당끼리만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살해자들도 맞아요. 오해를 해요. 맞아요. 천도랑 이 테마가 테마랑. 같은 맥락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도와 테마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 세상에서 머물렀던 거 이제 가시면서 하늘로 지상으로 올려보내드리는 자손들의 어떠한 또 의식이라고 봐요. 감사함의 표시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뭐 빙의돼 있다던데 테마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럼 불태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네. 할아버지가 뭐 아파서 갔는 게 빙의돼서 맞아요. 아프다든지 그러면 테마는 하되 조상님은 천도를 하는 거죠. 맞아요. 조상님은 천도를 하고 뭐 거리 노중이나 뭐 악귀, 수살기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를 괴롭히고 몸에 집을 짓고 이런 뭐 홀령이나 기는 가둔다든지 이런 의식을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심도 많은 게 테마인데요. 특히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테마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테마록 제3장 거짓이 된 테마입니다. 다음 주 고춧가루 생콩나물 먹이고 두부 지기겨 넣고 장군님의 정액이다. 받아라. 법당에서 테마하고 호텔에서 테마하고 1,500만 원씩 주고 테마로 송장굿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 뺏기고 여기서는 요 방법 뺏기고, 유명한 선생님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연차나 경험, 지식 다 무시하고 가도 칼을 가지고
이걸 살치고 뭐 하는 게 멋있어 보였나 봐. 역살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석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물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미스터리 서클이 문제예요. 솔루션에서 다 나오잖아요.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